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G화학에 대해서요, 최근 나온 뉴스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나온 LG화학에 대한 뉴스를 한번요, 살펴보면요. 지난 27일이죠.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이 그렇죠? 승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한 이번 10월 달이죠. 10월 초순경이에요.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LG화학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자, 승소가 하게 되면은 경쟁사와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고요. 또 여기에 배상금도 아마 고려가 될 거예요. 지금 LG화학 쪽에서는 한 수조 원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한 수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합리적인 선에서 아마 배상금까지 얻는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경쟁업체 배터리가 만든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한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죠.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이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중국의 광저우 기차라는 배터리 전기차 회사에서 나온 아이온 S에서 지난 22일 그리고 23일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광저우 기차 아이온 S에는 이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죠. 이 아이온 S에 탑재된 CATL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811 배터리인데요. 이 현재 BMW iX3하고 지리 자동차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근데 이 경쟁업체 CATL에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당연히 그죠? 이 국내 3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또 LG화학이 최근에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에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가 공급이 된다 그러죠. 요번 9월 9일날 그죠? 에어 최종 모델이 공개가 되고 내년 4월서부터 고객들에게 배송이 시작되는 전기차 회사인데요. 거기에 LG화학이 공급해서 테슬라처럼 판매가 잘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이제 LG화학이 세계 소형 배터리 2차전지 시장에서도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라든지 요새 전기 자전거 쪽에 소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힘입어서 LG화학이 이 올해 상반기에 소형 전지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14.7%였어요. 작년 12.1%보다 한 2% 정도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소형 전지 부분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들도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증권사가 늘죠. 유진투자증권이 29일날 목표 주가를 7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LG화학의 목표 주가를요 100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특히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나온 내용 보면 상당히 좋죠. 2차전지 성장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던 LG화학이 그렇죠?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된다 했는데 이제 화학 부문까지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최근에 나온 LG화학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 따랐어요. 다시 좀 정고점 부분까지는 다 오는 거죠. 역사적 고점 부분이에요. 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그런 뉴스 중에서요, 저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석유화학 부분. 올해 석유화학 부분이 실적이 부진하고 업황 자체가 나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 석유화학 부분이 하반기에 그렇죠? 호전이 된다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번 내용 볼게요. 하나금융투자도 나온 건데 LG화학에 대해 석유화학 부분에 호실적이 2차전지 부분의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의 고평가 부담을 완화해 줄 거다라는 내용이죠.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의 중국
중국의 정유, 석유화학 설비 투자 철회에서 보았듯이 글로벌 증설 취소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은 바닥권에서 회복세로 접어들며 향후 실적 개선과 프리미엄 부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면서 최근에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봤듯이 그죠? 전지 부분이 흑자 전환되면서 크게 성장했는데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호실적이 된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이 2차 전지와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당연히 주가는 더더욱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LG화학 했었던 건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유럽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LG화학이 유럽 시장 점유율 70% 수준으로 큰 수혜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올해요. 상반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41만 대로서요. 전년 대비 한 56% 증가했는데 중국이 38만 대로. 그렇죠? 오히려 중국이 보다 이 유럽의 판매량이 더더욱 늘어났다. 작년에 보면요. 이 유럽 시장보다 중국 시장의 비중이 판매 비중이 훨씬 컸어요. 중국이 55%, 그리고 유럽이 30%, 미국이 15% 순인데 최근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2022년에는 유럽이 오히려 50% 절반 전기차 판매 시장 점유를 하겠다는 얘기죠. 중국이 40, 미국이 10%. 유럽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배터리 세계 1위 그렇죠? 뭐 수주 잔고가 국내 3사가 한 300조 원 되는데 LG화학이 한 150조 원 된다 그러죠. 자, 이것은 이제 뭐 중국의 CAT라든지 일본의 파나소닉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아까 말한 대로 2, 4분기 실적에서 전기차 부분이 흑자 전환되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세계 전기차 1위 판매 회사인 테슬라한테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요 중국뿐이 아니고 지금 공장을 지금 미국에도 GM하고 합작사죠. 중국에 있죠, 유럽에 있죠,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골고루 이 전기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세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공장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1위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LG화학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LG화학하고 이제 협력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3년간 1조 8천억대 공급 LG화학한테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응급제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에 LG화학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언급되다 해서 상당히 긴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LNF도 LG화학한테 양극재를 하는데 좀 약간 포스코 케미칼 뒤처지고, 또 LG화학 자체에서도 양극재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LNF가 한 2년 전인가요? LG화학한테 많은 물량을 이제 물량을 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LG화학이 자체로 생산해서 많이 줄이면서 거래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그렇죠? LNF가 조금 뒤처지지 않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하면 훨씬 LG화학한테는 훨씬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그렇죠? 첨보 그렇죠? 특히 이제 전해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형 배터리에는 전고체가 사용된다. 좀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방 만드는 회사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가 LG화학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제 중에서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흑연계, 지금까지는 흑연계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만드는 것이 대세인데, 미래형 응급제는요, 이 실리콘 첨가물이 들어간, 그러니까 실리콘계 응급제를 이 대주전자가 개발을 했어요. 여기 보죠?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계 응급제를 개발해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한다. 실리콘 산화물은 안정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그래서 대주전자,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좀 LNF 같은 양극재는 좀 처진다 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LG화학한테 협력업체, 계속적인 관심. 왜? 협력업체, 제일 위에 있는 LG화학이 잘 나가면 거기에 물량 공급하는 회사도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만든 이제 2차 전지 셀, 지난번에 한 건데, 이제 음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리콘계, 대주전자, 이제 전해질은 전고체 쪽, 그쵸? 우리가 이제 CIS라든지, 그리고 첨보라든지, 그쵸? 다 이제 이 전고체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제 분리막은 나중에 전고체가 되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요런 부분, 아마 분리막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아마 언급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의 모양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그렇죠? LG화. 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이틀 쉬어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좋은 그런 그림은 형성되고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갖고 있는 분들, 그죠? 고민이죠. 지금 이게 지난 7월 30일이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 주가가 50만 초반대에서 지금 거의 75만 원대까지 거의 50% 좀 주가가 상승한 것에 따른 부담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갖고 계실 때 지금 신규로 지금 진입 한번 내가 수익 나고 팔았거나 아니면 전혀 했건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좀 물량 비중을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왜? 많이 오른 만큼 리스크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제 내 이틀 조정 상당히 좋죠. 항상 말씀드려 준비된 그러한 주가 움직임은요 조정을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2, 3일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현재까지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LG화학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든지를 보고 아니면 지금은 단기 매매 관점에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전기차 판매가 본격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올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국내 3사뿐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업체도 당연히 2차 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새롭게 진출하거나, 그렇죠?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업체, 특히 LG화학이 세계 1인데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기술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현재 한국 3사 배터리 3사가 중국보다 2, 3년가량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특히 LG화학 상무가 말하길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 혁신 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선발 업체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에 다음 달 9월 22일 날, 그죠? 테슬라가요. 또 이 기술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가 있다는데 아마 발표가 된다 해도, 그죠? 아마 지금 시장 전망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조금 전망이 우세해요. 또 이제 미국 대선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선 한 100일도 안 남았죠. 지금 바이든이 대선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타이선시 당선이 되면 2차 전지,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죠.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2조 달러를 지출해서 2035년까지 전략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가스 배출을 없애고 전기차 보급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상태다라는 내용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배터리 사각체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중에 한 60% 정도를 유럽에서 탑재한 규모다라는 보시면 돼서 상당히 안정된 그러한 구조를 LG화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LG화학을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죠? 자, 지금 과연 어떻게 비중이라든지 새롭게 진입을 하느냐 고민이 있죠. 자, 지금 많이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요. 지난 2017년부터 18년 한 1년 7개월 동안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12,000원에서 81,000원까지 1년 7개월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나고 나서 12,000원에 사서 한 1년 반 기다려서 81,000원에 매도를 했다면요.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중간중간에 이 조정을 받을 때 과연 내가 보유를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죠. 지나고 나서는 내가 12,000원에 사서 1년 반 기다려서 81,000원에 판다면 당연히 이 중간중간에 조정 때 무시하고 끌고 갔었겠죠. 근데 그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면요. 1차 조정 때 이 포스코 케미칼이요. 34,750원에서 27,15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21%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죠.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렇죠? 또 2차 조정은 더더욱 크죠. 52,200원에서 34,900원까지 34% 하락했고 넉 달 조정. 그렇죠? 한두 달도 아니고 넉 달까지 하락을 했다. 더더욱 참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 견뎌야지 이러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많이 올라오면 이제 매듭이라고 보고요. 한 뭐 30% 일부 물량 비중 조절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쉽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 팔고 34,000원에서 팔아서 27,000원에 또 사고 또 52,000원에서 팔았다가 35,000원에 팔았다가 81,000원에 팔면 그죠?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누구든지 쉽진 않다.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뭐 LG화학뿐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우리가 지금 8개 종목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일부 뭐 한 30% 정도 물량만 축소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그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뭐 20, 30%라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가격,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매수해도 조금 그때는 많은 물량을 들어가다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군이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 그리고 이제 동박의 SKC, 일진 머트리얼즈, 정고체, 첨보, 그리고 이 응급제, 특히 이제 실리콘계죠. 미래형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주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주가 되는 것은 삼성, SDI, LG화학이 주가 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택한다 그러면은 이 삼성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하니까는 SID에 있는 사람은 포스코 케미칼을, 그리고 LG화학 있는 사람은 에코프로비엠. 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하고요 합작사까지 설립을 하는 협력관계죠. 이러한 크로스로 우리가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SKC도 상당히 좋은 모습. 다 지금 보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경신했는데 지금 이 일진 머트리얼즈만 조금 뒤떨어지는 모습이면서, 그러면 이제 동박 업체에서 SKC가 선두고, 그렇죠? 얘가 조금 밀리는 일진이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일진 머트리얼즈를 갖고 있다. 지금 내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그런 분들은 조금 짧게 보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지금 가격대 당연히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기다리다가 분명히 2, 3일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한 이후에요.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주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뿐이 아니고 이제 또 우리가 요 이제 첨보에 대해서 요번에 리포트가 나온 얘기네요. 첨보에 대해 생산설비 증설의 배터리 수요 확대로 실적 성장이 된다. 신한금리에서 나왔네요. 올해 3분기 매출이 467억으로서 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7억으로 한 42% 증가할 걸로 본다 해서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향후 3년간 실적 성장이 확실하다.
그죠? 상당히 긍정적인, 요즘은 뭐 이게 증설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한다.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뭐 첨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 2차 전지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군보다는 위에 아까 말씀드린 8개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달라. 물론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뭐 CIS 전고체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상하 프론테크 상당히 움직임은 좋죠. 뭐 상신 EDP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러한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타이밍 보고 들어갔다가 좀 짧은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조금 끌고 가는 종목은 조금 대형 주면서 또 시장에서 또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앞에 8개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한 번씩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죠. 지금에서는 뭐 굳이 팔 필요 없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번 또 치고 나갑니다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그죠? 수익 조금 나는 선에서 한번 팔고, 조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상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코스닥 종목, 개별 종목 중에서요, 수급적인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선호를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최근에 이제 주가는 최근에 보면은 57,900원에서 이 5만원까지 한 1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하락하는 동안에 개인들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특히 이 기관들의 매수가 많고, 최근에 뭐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4천주, 2천주, 8천주, 그죠? 그리고 지난 8월 20, 19일 날에 한 5만 7천 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주체된 세력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특히 윗부분에서 매수한 부분보다 더 많이 매도하면 당연히 차익을 실현하고 도망가는 건데, 주가가 하락할 때 별로 팔지 않는다. 그 얘기는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한번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 그죠? 그렇게 시장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은 과거에도, 그죠?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보지 말고, 그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비앱, 삼성 SDI, 그죠? 좀 다들 비슷한 모습이고, 첨보가 아까 말한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 대주전자도 LG화학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또 2, 3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 SKC도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시켜줬다. 그만큼 힘이 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아무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힘은 좋다라는 것을요, 뭐 재료성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2차 관련 종목들 상당히 계속적인 관심을 갖다 그 비중이라든지, 그죠? 내가 지금 새롭게 진입한 거냐, 어디서 내가 진입한 거냐에 따라서 조금 비중 조절과 내가 조금 짧게 치고 다녀야 되느냐, 좀 길게 보느냐는 주가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으로 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말씀인데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항상 말씀은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뭐 지금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이지만 접하시는 분들 과거 한번 동영상을 보십시오. 이 전문가가 일정하게, 그쵸?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참고를 과거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포트 형식, 우리가 이제 신규 종목을 뭐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많아야 2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 추천 종목 중에서 타이밍인 종목을 추가 브리핑은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오전 시장, 오후 시장에서 하루에 문자를 한 3, 4개, 많으면 한 5, 6개까지 보내드린다라고 해서 문자로만도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소장 증권TV에는 올라가는 종목 될 수 있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있죠. 요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